안녕하세요.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텔에서 기술 이네이블링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제 마음도 좀 무겁긴 한데요. 최대한 가볍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장표인데요. 이 법적으로 이 세션과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네, 리갈과 관련된 노티스고요. 근데 가끔 이런 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셔서 질문하시는 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법무팀에 좀 문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세션의 아젠다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텔에서 발표할 예정인 젠 11 아키텍처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오버뷰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젠 11 하드웨어의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성능 최적화를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 11에서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타일 베이스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코스 픽셀 쉐이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 세션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신 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한 요약도인데요. 뭐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 하드웨어 이 컴포넌트들이 이 파이프라인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될지 한번 살펴보는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게임에서 드로우 커맨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드로우 커맨드는 일단 드라이버 단을 통해서 CPU 단에서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GPU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가 이제 GPU 단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커맨드 스트리머라는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명령어들을 이제 읽어드리게 되고요. 그 명령어의 타입에 따라서 3D 파이프라인을 탈지 아니면은 컴퓨트 파이프라인을 탈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오메트리 파이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벌텍스 정보들을 읽어와서 벌텍스 쉐이더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타 벌텍스 관련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들이 레스터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테슬레이션이라든지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쉐이딩 이런 프로세스는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좀 하드웨어 컴포넌트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픽셀의 컬러 값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쉐이딩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최종 픽셀 값에 대한 컬러 값에 대한 커렉션 이런 작업들이 이제 백엔드에서 하겠죠. 블렌딩 작업이나 그래서 이제 최종 메모리에 이제 렌더 타겟을 이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트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중간에 이제 스레드 디스패처라는 하드웨어 컴포넌트 블락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 스레드 디스패처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트 유닛에 이런 것들이 할당이 되고 결과값을 이제 메모리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이 각각의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이고요. 이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얼마나 게임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적화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앞단에서 나온 그 그래픽스 이 파이프라인에 이제 매칭되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묶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슬라이스라는 영역에 일단 커맨드 스트리머하고 이제 지오메트리 픽스 펑션 컴포넌트가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보시는 이 슬라이스 커먼 부분이 이 레스터하고 픽셀 백엔드 단하고 이제 매칭이 되고, 실제 컴퓨트 연산 자체는 여기 엑스큐션 유닛이라고 하는 슬라이스 영역하고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은 S3 캐시 이쪽하고 이제 타일드하고 매칭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딥다이브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언슬라이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실제로 인텔 아키텍처에서 그 확장이 불가능한 일단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영역은 여러 개를 끼워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만들어서 슬라이스 영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컴포넌트 부분은 외부하고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영역이라서 언슬라이스 영역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커맨드 스트리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픽스 펑션 부분인데, 이 글로벌 에셋이라는 컴포넌트의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 특별히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저도 GUC라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전력을 컨트롤하는 유닛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GTI 부분이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영역이고, 이 블리트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그 카피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OSH 포시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포지션 온리 쉐이딩이라는 그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하드웨어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의 미디어 펑션 픽스 펑션 부분은 그 미디어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위한 기능이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리고 이 커맨드 스트리머 부분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로 CPU 단에서 넘어온 커맨드들을 이제 커맨드 타입에 따라서 그 GPU의 다른 컴포넌트로 그 연결을 해주는 부분인데, 여기 이 퍼포먼스 팁 부분에서 이 성능 향상과 관련해서 이 컴포넌트를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스몰 엠프티 드로우, 그러니까 드로우 인다렉트 콜 자체를 이제 가능하면 이제 PR라는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D 커맨드하고 컴퓨 커맨드를 여러 번 스위칭하지 말고 리그루핑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되도록이면 스위칭 횟수를 줄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커맨드를 수행할 때하고 컴퓨 커맨드를 수행할 때 이 스위칭 오버헤드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묶어서 같은 종류의 커맨드들을 연달아서 쓰면은 하드웨어의 성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픽스 펑션 부분인데요. 지오메트리 픽스 펑션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뭐 실제로 지오메트리에서는 뭐 벌텍스 패치를 하고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젠 9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한 1.5배 그 성능이 일단은 이제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클락당 원래는 젠 9에서는 4개의 애트리뷰트를 이제 처리를 했는데 지금 6개까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 팁은
가능하면은 이 애트리뷰트를 이제 플로트4 타입에 일단은 잘 패킹을 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프리미티브 카운트를 뭐 최대한 줄여라. 뭐 일반적인 퍼포먼스 가이드라이긴 한데, 뭐 실제로 이런 뭐 CPU 사이드에서 어클루전을 하거나 사이즈 컬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LOD 방식이나 프로스트런 컬링 방식, 백페이스 컬링을 통해서 이 프리미티브 개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많이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그 CPU 어클루전 관련해서는 인텔에서 발표한 CPU 사이드에서 어클루전을 해서 GPU의 부하를 훨씬 더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어클루전 컬링 방식에 대해서 잘 기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인텔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그런 기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그 성능 향상의 아이디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커먼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레이서라이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 기하학 정보인 이 지오메트리 형태에 있는 거를 이제 픽셀 형태로 이제 그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는데 그 클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링, 그 다음에 뭐 컬링 이런 것들도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젠 11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 계층적인 레서라이제이션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성능이 이제 클락당 256 픽셀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계층적 레스터라이제이션의 특징이 그 전체 픽셀을 그 타일 베이스로 나누고 그 각각의 타일을 또 서브 타일로 나누고 서브 타일을 이제 코드로 나눴는데 코드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병렬 처리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퍼포먼스 관련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스몰 트라이앵글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실제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의 퍼포먼스를 높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하나의 트라이앵글이 지금 그 하나의 픽셀을 제외한 15픽셀에 이제 걸쳐서 다 드로우를 하게 되는데, 이 단위 자체가 한 클락에 항상 한 클락에는 이 16개 픽셀이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이 15개의 픽셀이 한 클락에 수행되는 데 반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트라이앵글을 3개의 픽셀을 처리를 하지만 클락은 3번이, 그러니까 3클락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G버퍼, 뎁스 버퍼 이제 관련된 그 컴포넌트인데, 그 두 개의 G뎁스 이제 파이프가 일단 젠 11에서는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칼 G하고 이제 인터미디치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 스펙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플레인 Z나 이제 민맥스 타입의 이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되고, 클럭당 하나의 파이프에서 64개의 이제 픽셀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파이프당 이제 12K 바이트의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이제 그 퍼포먼스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한 한 그 픽셀 쉐이더에서 디스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픽셀 쉐이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뎁스를 라이팅하는 방식을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뎁스를 정하게 되면은 어클루전 할 거에 대한 결정 자체를 미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연산을 하는 엑스큐션 유닛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엑스큐션 유닛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ALU라는 이제 그 실제 연산을 하는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로직 연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같은 이제 산술 연산을 하는 엔진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 각각 심드포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드포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변수를 한꺼번에 한 클락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ALU가 두 개니까 이거를 이제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심드 8을 하나의 엑스큐션 유닛에서 처리를 한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디테일한 명령 종류에 따라서 그 차지하는 이 클락 수가 좀 다른데요. 이런 간단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락에 가능한 거고 스퀘어 루트 같은 거는 이제 좀 4클락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파워나 디바이드 같은 경우는 8클락이 소요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레지스터 부분인데요. 이 ALU에서 사용하는 이 레지스터 이제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의 EU에서는 7개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러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7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러닝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한 클락에서 수행을 하는 연산 컴포넌트가 샌드, 브랜치, ALU 2개 총 이제 4개가 있는데 이 실제로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읽어올 경우에는 ALU가 그 데이터 값을 로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은 아이들한 사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작업들을 7개까지 이제 쌓아놓고 메모리 로딩하는 동안에는 이제 다른 스레드가 ALU를 점유하게 되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7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여러 게임들을 수행을 했을 때 휴리스틱하게 경험을 해왔더니 7개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해서 아키텍처 상으로 7개를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이 각각의 이 레지스터 사이즈는 총 이제 28K라고 K 바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레드당 여기 보시면 이제 4K 바이트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EU 이제 조직에서 이제 그 컴포넌트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스레드 컨트롤 컴포넌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어떠한 연산 컴포넌트를 할당을 할지를 일단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패치한 인스트럭션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게 메모리 오퍼레이션인지 아니면은 그 브랜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산술 연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총 한 클럭당 4개의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EU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명령이 수행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인스트럭션을 피딩을 해줘야지만 하드웨어가 성능을 풀리 사용을 하면서 동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심드 4보다는 심드 8이 좋고 심드 8보다는 심드 16이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꺼번에 하나의 클락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스루풋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레지스터 사이즈에 대해서 윗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실제 지원되는 이 GRF 사이즈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32바이트잖아요. 8개. 그러니까 GRF 사이즈에 맞게 이 심드 명령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EU에는 아까 이제 두 개의 ALU가 있었고 이 각각의 ALU에서 심드4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심드8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심드8이라는 거는 32바이트의 그 베리어블을 한 클럭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심드8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의 GRF만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제 연산은 가능하게 되는데, 심드16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GRF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드8보다 좋은 이유가 실제로 한 사이클, 두 사이클에 걸쳐서 이 심드16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메모리 연산에 로 소요되는 레이턴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퍼포먼스 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레지스터 프레셔를 이제 최대한 줄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개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심드 16을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GRF 사이즈를 봤을 때 64개 이하인 경우에만 심드 16으로 동작하고, 이 중간에서는 64개에서 128개 사이에서는 심드 8로 동작을 하고, 만약에 128개가 넘어가게 되면 심드 8을 또 나눠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이클당 돌아가는 이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좀 더 비효율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개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게 해야 될 거고 이게 피해야 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브랜치는 최대한 컨스턴트 버퍼 컨디션에서 브랜치를 일단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관되지 않게 버퍼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이런 패턴도 피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변수들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어레이처럼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는데, 이런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레지스터를 템퍼럴한 레지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파셜 프리시전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그 레지스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브랜치 그 여러 개의 이제 그 커먼 코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 이제 바깥으로 놔서 사용하는 템포럴 변수의 개수를 이제 줄여주면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인텔 젠 11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그 서브슬라이스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EU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샘플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샘플러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그 텍스처를 패치를 해서 뽑아서 EU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텍스처 디컴프레션 같은 거, 또 압축한 거를 또 풀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성능을 보면은 바이리니어나 그 포인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럭당 이제 4개의 텍셀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니소 2X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클럭당 그 4개의 텍셀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맷 자체가 64비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 좀 더 이 퍼포먼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4X 애니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절반의 스피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심플한 이제 필터링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이 풀 퍼포먼스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빈번한 텍스처 스테이트를 변환하면 여기에서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큰 오버헤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샘플러 자체에 그 캐시 자체가 이제 멀티레벨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그 스페셜 로컬리티를 이제 증가시키는 여러분의 데이터 액세스 방식이 이제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 쉐이더 스레드 관련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EU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슬라이스에는 8개의 EU가 있고, 이 각각의 EU에는 7개의 스레드가 아까 동시에 동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총 56개의 하드웨어 스레드가 하나의 서브슬라이스당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쉐이더 코드에서 1024개 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쪼개서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심드 16으로 동작을 맥스로 동작할 수 있는 게 아까 심드 16이었잖아요. 심드 16으로 동작하게 되면 64개의 그 하드웨어 스레드가 필요하게 돼서 이 64개는 56개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32개의 하드웨어 스레드를 2번 나눠서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절반의 효율뿐이 이제 그 사용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이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그룹핑을 하면은 인텔 하드웨어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두 개의 서브슬라이스를 묶어서 그 하나의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서브슬라이스가 이 두 개 미디어 샘플러를 제외한 이 두 개의 공통의 이제 컴포넌트들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이 이 쉐어드 로컬 메모리인데, 이게 젠 9에서는 이게 L3 캐시 이제 바깥에 존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쪽으로 더 한 레벨 더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레이턴시를 많이 줄이게 됐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젠 11에서는 젠 9에 비해서 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쉐어드 메모리 사이즈고, 그 다음에 젠 9에 비해서 4분의 1 레이턴시를 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SLM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이제 퍼포먼스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메모리 액세스 패턴 자체를 이제 캐시 라인에 64바이트 라인에 풀로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SLM을 쓰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포트 나머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영역 바깥에 있는 다른 GPU 컴포넌트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클락당 64바이트를 이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S3 캐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UAV를 렌더 타겟에 이제 크리에이션을 할 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라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샘플러가 동작하는 동안에 UAV를 크리에이션을 하면 같은 데이터 포트를 쓰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더 이상 그
압축 푸는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픽셀 백엔드 부분에서는 뭐 실제로 렌더 타겟에 라이팅하는 블렌딩 작업이나 아니면 컬러 커렉션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클럭당 16개의 픽셀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캐시 자체가 이제 32K 컬러 캐시 이제 2개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대1 그 손실 없는 이제 압축을 일단 지원을 해서 뭐 밴드위스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A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생소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였는데 이런 잔잔한 것들 빼고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처음에 커맨드 스트리머부터 시작해서 지오메트리 픽스드 펑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레스터라이저, GDEPS, 픽셀 백엔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고, 이 각각의 이유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이 각각에서 최대한 하드웨어 성능을 뽑아내려면 어떠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샘플러하고 이제 쉐어드 로컬 메모리, 그다음에 각각의 그 스레드 디스패처 로직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에서는 그 전체 하드웨어 아키텍처하고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슬라이드에서는 그 몇 가지 특징적인 피처들 젠 11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일 베이스드 디퍼드 렌더링 이제 TBDR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많이 그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쪼개서 한꺼번에 병렬로 렌더링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포시라는 그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포지션 온리 쉐이딩 타일드 베이스드 렌더링을 젠 11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TBR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 병렬로 일단 포지션만 미리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비저빌러티가 나온 것들을 이제 타일 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일반적인 나머지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이 정보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정보 그 버텍스나 픽셀 같은 것들을 미리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피처인데요. CPS, 이제 코스 픽셀 쉐이딩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그 픽셀 해상도가 그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 그 메인스트림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 늘어난 픽셀의 덴서티를 이제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푼 게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책보드 렌더링 같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다면,
인텔에서는 이제 CPS라는 이제 하드웨어 솔루션을 일단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CPS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쉐이딩 레이스를 픽셀마다 이제 다르게 적용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뭐 두 가지 모두 뭐 포비티드하고 드로우 콜 베이스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포비티드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 눈에서 인지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이 영역이라고 하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그 비주얼 피델리티를 너무 퀄리티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의 영역과 안쪽 영역의 그 쉐이딩 레이트 자체를 그러니까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키 기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올해 GDC에서 인텔 부스에서 이런 그 데모를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PS를 돌려봤을 때 그 한 30%에서 한 40% 사이에 이제 성능 게인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데모고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이거 관련된 데모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베리어블 레이 쉐이딩이라는 기술을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테일한 젠 11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원하는 CPS하고 PTBR이라는 그 피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여기는 51분 지났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네. 그래서 이쪽에 질문을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이 완벽했나요? 네. 네, 테스트 메시지 하나만 올라와 있는. 네. 그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설마? 네, 예상을 깨고 한 분이. 네. 그러면은 진행 방식이 원래는 아이패드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혹시 마이크? 예, 마이크 다. 예. 예,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네. 글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코어스 픽셀 쉐이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만약에 그것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일단은 언리얼 엔진 단에서 저희가 일단 협업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S를 임플리먼테이션 하는 화이트 페이퍼가 인텔 사이트에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기술 내용 같은 거는 그거를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CPS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스피드업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픽셀 레이스를 조절을 하니까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관련된 논문이 그 화이트 페이퍼가 인텔에서 퍼블리시한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퀄리티 로스가 한 98%까지 이제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퀄리티를 이제 지원한다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거를 멀티플하게 멀티플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 간극을 좀 더 줄였다.
라고 하는 화이트 페이퍼도 지금 퍼블리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자체가 좀 더 향상이 되고 있고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사 쪽에서도 다른 게임 스튜디오하고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가정이 버텍스 쉐이더보다는 픽셀 쉐이더에 네, 로딩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가정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픽셀 쉐이더의 로딩이 만약에 PBS처럼 컴플렉스한 그런 쉐이딩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 게인이 굉장히 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래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거에서는 네. 쉐이딩 커스트를 낮추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컴플렉스한 쉐이딩 코스트가 없는 경우에서 이 CPS가 효과적인 건가? 아까 30-40%가 사실은 쉐이딩이 굉장히 컴플렉스한 경우에서 나오는 결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원래 기술 논문이라는 게 벤더에 바이어스 돼서 뭐 퍼블리싱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고요. 그 뭐 데모 자체도 저희 CPU 젠 11 아키텍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모의 케이스를 뭐 선정을 해서 뭐 만든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 경우가 어느 경우에나 뭐 다 적용해가지고 이 정도 뭐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이 CPS를 통해서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게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네, 한 번만 예. 젠 11에서 TBDR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TBDR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PTBR처럼 특정한 포인트에만 TBDR을 적용했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 다시 한 번만. 예, 제가 젠 안 11 받으려고 하다가 받은 질문이라서 예, 잠깐 집중을 좀 젠 놓쳤는데. 11에서 TBDR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드로잉 프로세스가 TBDR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설명해 주신 PTBR처럼 특정한 포인트에만 TBDR 프로세스를 적용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의미고요. 저거를 활용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 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